네, 지금 이 시간에는 3단원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수학 3단원 원이죠.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는 한번 다 풀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입니다. 자, 원이 있고요. 이응이 있습니다. 이응은 뭐죠? 원의 그렇죠.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응에서 원의 중심에서 그죠? 원의 중심에서 원의 원 위의 한 점,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선분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계속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에 대해서 설명해 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장에도 정리도 해보았죠.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자,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뭐예요?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했고요.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선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원으로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이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반지름이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반지름이라고 했고요. 지름이라고 하면 바로 원 위의 두 점을 잇는데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한다?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이때 원의 중심을 지났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림을 보고 지름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방금 지름의 정의, 지름이 무엇이고 반지름이 무엇이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지름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내봤었죠. 지름과 반지름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지름과 반지름은 한 원에서 이 원의 지름, 이 한 원에서 원의 지름은 반지름의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배가 되겠죠. 이 반지름이 두 개가 있을 때 뭐가 된다?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원의 반지름은 원의 지름의 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원에서 그렇죠. 반지름 나오죠. 이건 지름이죠. 반지름이 두 개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라가 된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비눗방울이 날아가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컴퍼스를 이용해서 반지름이 2cm, 3cm인 비눗방울 그려보라고 했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컴퍼스를 가지고 자에다가 2cm만큼 벌린 다음에 중심을 대고 그대로 돌려서 원을 만들면 되겠고요. 3cm는 자로 3cm를 한 다음에 원의 중심을 놓고 그대로 그리면 바로 2cm와 3cm인 비눗방울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2cm를 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그리면 반지름이 2cm인 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3cm 놔야겠죠? 자리에 3cm만 놓고 그대로 쭉 돌려줍니다. 그럼 이건 지름이 몇 cm가 되겠어요? 그렇죠. 반지름이 2cm니까 지름이 이거는 4cm가 되겠고요. 이거는 반지름이 3cm니까 지름이 바로 6c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재보세요. 중심 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가장 큰 비눗방울이 이게 되겠죠? 반지름이 4cm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의 지름은 바로 8cm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나옵니다. 4번에서 가장 큰 비눗방울의 지름 반지름 재면 되겠죠? 반지름의 두 배가 지름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8cm. 길이를 재면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내서 한 위의 점에서 원 위의 한 점에서 이 원 위의 다른 한 점까지 원의 중심이 지나도록 긋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지름이 되겠죠. 이거 지름이죠. 이렇게 또 여기를 지나면 지름입니다. 이렇게 안 지나면 지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아래 그림의 원을 그리는 규칙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자, 규칙 설명하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반지름이 1cm인 원이 계속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제 설명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쵸? 원의 반지름이 1cm인 원을 어떻게 써요? 오른쪽으로. 이게 1로 갔죠? 오른쪽으로 얼마? 몇 칸? 여기서 한 칸이죠. 그러니까 1cm죠. 뭐가 움직인 거예요? 원의 중심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1cm인 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뭘 움직였다? 원의 중심을 옮겨서 그리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걸 적어보면 자, 보세요. 어때요? 원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1cm씩 옮겨져 갔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1cm인 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원의 중심을 옮겨가며 그리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길 바라고요. 6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3cm인 원의 3개를 그림과 같이 맞닿게 그렸어요. 세 원의 중심을 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을 구하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니까 하나, 둘, 세 변이죠? 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야. 이 길이의 합, 이 길이의 합, 이 길이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힌트는 여기 답이 다 힌트가 있어요. 반지름이 3c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죠. 주어진 조건은 반지름이 3cm인 원 3개를 그림과 같이 맞닿게 그렸고요. 세 원의 중심을 이었다라는 게 바로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당연히 얼마 돼요? 3cm로 써있죠. 자, 원의 중심에서 어느 한 점까지 이었습니다. 이은 선물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이라고 했죠? 반지름이 3cm잖아. 이것도 3cm, 이것도 3cm, 이것도 3cm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바로 3cm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역시 얼마?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죠. 그러면 세 변이 아니라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3 더하기 3에서 6cm가 되겠죠. 6cm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니까 6 곱하기 3 해서 아니면 6을 3번 더해서 18cm가 되겠네요. 한번 풀이볼까요? 반지름 6개로 만들어진 삼각형이므로 세 변의 길이 합은 3 곱하기 6이 되겠죠. 하나, 반지름 이게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3 곱하기 6이라고 한 겁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원을 이용해서 왼쪽과 같은 모양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위쪽과 여기 문제는 위쪽과 같은 모양이니까 왼쪽으로 나왔네요. 자, 이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 모양을요. 여기에서는 크기와 모양을 같이 그려라 하고 있으면 이걸 똑같이 크기도 하면 되는데 모양만 하라고 했으니까 좀 작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여러분들 그리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을 잡고 먼저 큰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의 중심 잡고 이쪽 잡고요. 그렇죠. 원의 중심 여기 잡고 일단 원을 그릴 때에는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고 그거에 따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의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원의 중심 여기, 이거는 여기, 이 원은 여기, 이 원은 여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